저성장기 직면한 테슬라, 비빌 언덕은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대해 저성장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까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월가 애널리스트로부터 나왔다. 특히 그는 성장과 수익성 모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의 엠마누엘로 스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종전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5.5% 하향 조정했다. 엠마누엘 로스너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에 대해 하방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엠마누엘 로스너는 전기차 판매 감소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의미 있는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사이버 트럭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실적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슬라의 4분기 매출 추정치를 종전 249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0.74달러에서 0.69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월가 예상치는 각각 256억 달러, 0.73달러에 형성돼 있다. 그는 다만 테슬라가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치 180만 대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판매량이 47만 6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엠마누엘 로스너는 이미 테슬라도 솔직히 고백했듯이 저성장기에 직면해 있다며 혹여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더라도 내년 실적 예상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년 성장과 수익 모두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테슬라 주요 모델에 대한 인플레 감축법 혜택이 축소 또는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엠마누엘 로스너는 올해 모델 3과 모델 Y를 통해 강력한 성장을 달성했지만 이 두 모델이 차세대 플랫폼 출시 전까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세금 혜택 축소 및 종료 가능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부품 사용 제품 등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플레 감축법 지침을 변경했다. 엠마누엘 로스너는 테슬라가 처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한 데 대해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다. 차세대 플랫폼은 기출시된 모델들과 비교해 작고 저렴한 보급형 모델 플랫폼이다. 그는 시기와 초기 물량 등 알려진 게 없지만 차세대 플랫폼 기반 차량은 테슬라의 가장 큰 성장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연간 50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 지원 및 경쟁사 대비 상당한 비용 우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49명 중 21명만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보유다. 평균 목표 주가는 239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5% 낮다. 리비안, AT&T의 전기 배달밴 납품한다. 아마존의 차움.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사회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게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경제 지표도 견고하게 나오면서 내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집계돼 예상치 22만 건을 밑돌았다. 일주일간 미국의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약 14% 급등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T&T가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배달밴과 기타 전기차를 구매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AT&T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번 계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리비안이 개인용과 상업용 전기차 모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계약건과 관련해 월가에서는 아마존과의 배달밴 독점 계약 철회 후 전해진 첫 계약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애플, 내년 올레드 아이패드 내년 올레드 아이패드 출시. 폴더블 기기 출시는 미정드 출시. 폴더블 기기 출시는 미정. 애플이 내년에 올레드 아이패드를 출시할 예정이나 폴더블 기기의 출시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공급망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2024년 올레드 아이패드, 2025년에는 올레드 맥북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 올레드 LCD 공급업체 임원은 중소형 제품의 올레드 채용이 늘어나면서 LCD 제조사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화웨이, 레노버 등은 모두 태블릿에 올레드를 사용하는데 매우 공격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애플의 아이패드 계획이 내년부터 구체화되면서 LCD 제조사들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여러 보고서에서 올레드 아이패드가 제일 먼저 출시되고 2024에서 2027년 사이 올레드 맥북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애플이 현재 폴더블 기기를 개발 중이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플의 폴더블 기기 출시 일정은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루시드, 나스닥 100 지수 퇴출에 리더십 이탈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긴축 종료 기대감과 견고한 경제 상황,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30년물 국채 입찰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서 증시의 중립적 재료로 작용했다. 시브 캐피탈 마켓의 알리 자페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P 데이터는 좋음과 나쁨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며 연준이 원하는 것보다는 덜 진전됐지만 연준이 여전히 인내심을 가질 여지가 있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한편 UBS는 내년 S&P 500 연말 목표치를 4,850으로 제시했다. 내년 2에서 3분기에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 둔화로 증시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고급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주가가 7.2% 급락했다. 최근 루시드는 최고 재무책임자인 셰리하우스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핵심 리더십의 갑작스러운 이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악재로 해석했다. 지난 11일에는 루시드가 오는 18일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최근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악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아마존, EU 상대 3,500억 원 체납 세금 소송 승소. 아마존이 유럽연합 EU와 이른바 3,500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 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2017년 회원국인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의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아마존에 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룩셈부르크와 아마존 모두 EU 일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받으려졌고 이후 집행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집행부 항소를 기각하자 아마존은 모든 관련 법을 준수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최종 판결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을 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